현명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현명하다는 거. 사주에 현명하다는 것과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나. 아까 박원순 사주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주는 현명하지 않아요. 네. 현명하지 않습니다. 네. 현명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한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현명하지 않은 것들의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그 현명이라는 얘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현명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현명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 밑에 사람들 갈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상황 대처 능력일까요? 상황 대처 능력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중요한 순간에 좋은 결정 내리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것, 그것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쵸?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황보미경님, 느낌은 알겠는데 현명하다는 걸 깊이 생각해보진 못했네요. 왜 자기 자신을 잘 모를까요? 왜 메타인지가 사람들은 부족할까요? 네. 왜 부족하냐면 경험 문제도 있습니다. 경험 문제. 경험 문제도 커요. 경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거고, 왜냐면은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 착각해요. 메타인지 부족은 그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똑같죠. 나 로또가 1등 당첨되면은 나는 정말로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걸로 부자 돼야지. 그런 착각하는 겁니다. 1등 된 사람들이 왜 다 망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예. 1등 되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요, 본인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 번도 만들 생각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을 극단적인 상황도 몰아넣어보고 힘든 상황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꾸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되게 용감해. 용기 있어. 실제로는 용감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 거는 TV 보면서 아, 난 저때 저렇게 행동해야지 상상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막상 용기나 용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겁이 많다,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메타인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예.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자기가 착각으로 난 용기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그 상황 왔을 때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러고선 자기 딴에는 또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되겠죠. 그러고선 난 그냥 그래도 용기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도망가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명함을 하려면 경험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뇌 속에서만 이미지 트레이닝 하지 말고 예, 그냥 실제로도 경험해보고 움직여봐야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경험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나이 들어서는 되게 반복적인 특수한 경험보다는 되게 반복적이고 어, 되게 좀 단순한 경험밖에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되게 특수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햇빛님, 자기를 안다는 건 필연적으로 좀 고난을 겪어야 몸으로 깨닫지 않을까요? 그쵸, 어느 정도 고난을 좀 겪어야죠. 네. 집이 부유해도, 제 집이, 그럼 가난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고생 많이 해서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나요?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네. 그 착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한 사람이 그 부유한 돈 가지고 유학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험 쌓기가 훨씬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거는 또 그런 노가다 경험 이런 거 말고 꼭 경험이면은 또 무조건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고생과 꼭 그런 거랑은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물론 고생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경험만 합니다. 부자인 사람은 부자의 경험도 하고 가난했던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자라고 해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쥐뿔 돈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난한 경험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경험을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현명하려면 첫 번째 경험을 많이 해라. 네,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알려면. 네.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시야를요, 본인 눈에서 나오면 안 돼요. 시야는. 네. 항상 삼자의 시야로 봐야 됩니다. 삼자의 시야로 봐야 돼. 뭐 이거는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100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어려우니까. 네. 정말 어려우니까. 그게. 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요. 이거는 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시야는 극도로 좁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극도로 좁아집니다. 시야는. 사주가 나쁘고 운이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극도로 좁아지고요. 그러면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현명함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같은 경우가 왜 현명하지 않다 그러냐고 하면은 시야가 좁아졌다는 게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서 그래. 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최고 통치자의 동생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시야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시야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삼자의 시선으로 나도 보고 타인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상황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맞고요. 킹주연이 운이 좋아지면 시야가 좀 트이나요? 운이 좋아지면 시야가 트입니다. 네. 시야가 트여요. 그리고 그냥 사주 자체가 원래 시야가 좋은 사주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기도 하죠. HS님,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거는 굉장히 저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잘못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책은 유아 때만 읽는 겁니다. 책은 20살 이전에만 읽는 거예요. 책은 원래.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왜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요. 문제가. 네. 책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많이 보고요. 나이 들어서는 그냥 오락으로 보는 거죠. 오락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이나 아니면 그냥 재밌는 소설 보듯이 소설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진짜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는 거지 나이 들어서도 너무 책을 많이 보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뭐 아니면 자격증 따야 되는데 그런 책 말고 그런 책은 당연히 봐야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 독서를 보는 겁니다. 단순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잘하는 법, 뭐 일본 여행에 대한 책 이런 거 볼 바에는 직접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 네. 그게. 근데 실제로 책을 좋아하고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경험을 좀 하찮게 여기거나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이 들어서도. 근데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잘하면 매우 좋은 거죠. 아니, 그건 매우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책만 많이 읽고 책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책만 최고. 책으로서 경험을 쌓아야지 이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투자책은 그냥 보지 마세요. 투자책. 정말로 투자책을 보시려면 이거를 정말로 내가
직접 투자로 경험을 하시고 그냥 오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투자책도 그냥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그 글쓴이가 글을 잘 써서 그런 책을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리고 진짜 책에 대한 내용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법무사 제이님. 책을 무조건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책의 이야기가 담았다고 옳은 이론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계발서는 최고 별로 읽지 마세요. 자기계발서. 책의 이야기가 담았다고 좀 옳은 이론이라고 착각해요. 이거 실제로 전문서적도 잘못된 책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의학서적도 엄청 틀린 거 엄청 많아요. 의학서적. 예. 근데 의사들이 그거 보고 환자 보잖아요? 다 틀렸어. 다 틀렸습니다. 환자들은 막 여기가 아프고 그런 의사는 허접한 의사예요. 진짜로 의사에서도 최고 단계의 의사들은 자기가 직접 수술하고 많은 환자를 만나본 의사지 책 보고 의대에서 1등하고 뭐 이런 의사들은 결국에는 안 돼요. 네, 이론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3자의 시선으로 보려면 여기 루루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는 꿀팁? 원래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뭐 명상이나 있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명상의 기본은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항상 어떤 거에는요. 세상은 음과 양이 존재하잖아요. 양과 음과 양. 그랬을 때 항상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웠어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내 잘못은 항상 1%라도 존재하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흑백 논리는 절대 안 돼요. 흑백 논리는. 배짱님, 오진 많다고 양심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많더군요. 엄청 많습니다. 의사분들.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사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주에서 그럼 차쌤은 김여정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여정 사주는요. 일단 시야가 오로지 자기한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생각 절대 안 해요. 그 사주는. 근데 그 사주는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돼 있다. 그것도 또한 솔직히 사주에 나옵니다. 사주에 나와요.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로지. 버퍼링이 심한가요? 왜 그러죠? 이거 유튜브 문제입니다. 저희 집 버퍼링이 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인터넷, 기가 인터넷이고, 아무것도 킨 게 없습니다. 그 유튜브 문제거나 아니면은 조은기우님이나 육식킴님의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음과 양은 공존하는 거죠. 어둠이 깊어야 빛이 더 밝아지죠. 맞아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물을 볼 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되게 사주를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인생 자체를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민이 예전 방송에 지민과 미나를 풀었을 때 지민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지민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때 방송 녹화한 거를 다시 봐봤어요. 편집하면서. 지민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사람들 댓글에는 왜 차쌤은 지민 편을 듭니까?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분명히 지민 잘못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자기가 믿고 싶거나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냥 그것만 들려요. 그것만 들린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음에도 듣지를 않아. 그것도 자기 사주에 나온 그대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그런
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댓글들은 그냥 지웠어요. 그냥 대꾸하기도 귀찮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저도 지민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미나애가 하나도 잘못 안 했고 뭐 이 사람만 괴롭혔으니까 뭐 감옥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누가 둘 중에 그런 상황들을 봐야지 나도 고치고 내가 다음에도 그런 상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금별님, 김여정의 위치가 아니라면 자기중심인 거 부럽네요. 늘 주변 눈치만 살피는 1인. 크크크크크. 근데 결국에는 저 위치에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성향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뭐 다른 뭐 집안이 좋지 않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뭐 가난하거나 이러면요. 어디서도 환영 못 받습니다. 예. 영원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유님, 이건희가 직접 쓴 책에 자신은 영화를 볼 때 같은 영화를 3번 돌려본다고 하시던데, 한 번은 주인공 시점을, 한 번은 객석의 입장을, 한 번은 감독의 시점으로 그렇게 3번을 본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3자로 자신을 보는 훈련 방법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항상 좀 타인 위주로 봐야 돼요. 제가 사주 볼 때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제가 항상 그렇게 봅니다. 사주도 그렇게 봐드려야. 길규레이님, 그럼 반대로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주, 현명한 사주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주가 좋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바탕이 사주가 좋아야 되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약간 좀 깔고 가고, 나머지는, 아, 솔직히 어렵네요, 설명이. 몇몇 일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게 안 되는 사주는 영원히 안 돼요. 그 특정 일주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경험을 많이 하는 사주도 맞고요. 예. MP님, 차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내 이해보다 그 사람의 이해를 위해 양보하는 게 좋다는 뜻인가요? 음, 그래야지 양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부부관계? 부부라고 하면은 한때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근데 왜 제일 사이가 나쁜 사람이 또 부부가 될까요? 네, 엄청 싸우고. 그 이유는 서로가 좀 더 편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편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든지.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해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항상 좀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네. 루루님, 김여정 갑신갑자던데 일주 특성인가요? 갑신일주가 좀 더 그렇습니다. 좀 일부 현명하다라는 판단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현명하면은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떨어지고 상승하지 않죠. 불고기. 금별님, 상황 돌아가는 흐름을 인지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자기중심과 주변 눈치 보는 것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인데 그 적정선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 또한 그래서 지금 금별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왜 이랬을 때 왜 현명하다는 얘기할 때 왜 자꾸 사주가 좋아야 됩니다가 깔고 가냐면 사주가 좋아서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게 좀 더 있어야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원순 사주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막 그렇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성격이 이런 데도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사주가 좋아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원순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애초에 못 갔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주가 좋다라는 게 깔고 가야 돼요. 이 깔고 안 가고서는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MP님, 여러 번 선의를 베풀고 양보해줬는데도 나를 호구로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그렇게 대해줘야 할까요? 요새 집주인과 갈등 중, 아니, 그러면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부부관계. 부부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계속 싸워요. 이렇게 서로 이해해야죠. 근데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부부, 자녀, 내 입장에서 부모님, 가족관계들은 좀 손해봐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글 올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대할 때,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를 대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대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정말 좋아진다고, 인간관계는. 우리들은 내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조심을 하고, 되게, 되게 막 열과 성을 다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꼭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면 좋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하나님 너무 이해심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너무 수용해주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고마워하기보다 악용하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능력이 좋아지면은 안 그래요. 본인 능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아직 이 하나님의 나이를 모르겠지만 제가 사주가 좋다는 거 깔고 가야 된다는 것도 그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사람들한테 다 수용해주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악용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위치가 똑같은 행동이라도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면요, 환영받고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자기가 낮은 상태에서 하면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엔 어쩔 수 없어, 세상은요. 예,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거는 슬퍼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짜 현실이에요. 그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호구 잡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호구 잡힌 거는 내가 만만해서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 마동석한테 누가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할 때 혹시 마동석한테 뭐 버릇없는 후배나 그런 사람 없냐고 했는데 마동석은 한 번도 없었대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자기한테 버릇없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 예의 없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예. 그렇잖아. 마동석이 정말로 귀요미 분장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누가 예의 없고 마동석을 호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